나경원 의원입니다. 물론 오늘도 검찰의 구형이긴 한데 사건 발생한 지 무려 6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지난 2019년에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넘겨졌던 나 의원인데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또 자유민주적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발이 바로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라고 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수의 폭거를 용인하게 하고 다수의 폭거를 유발시킨 부분이 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의 폭거를 가져오게 한 패스트트랙 기소였다.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1심 재판이 정말 뒤늦게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인데 강선표 부위원장님,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게 나 의원 얘기는 당시 원내대표 통상적인 정치행위였고 헌법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등을 들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통상적인 정치 행위였죠. 예. 또 이게 뭐 잘 포장되면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모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 4월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암저수 절차를 방해하고 예. 또 국회 의사 진행 과정을 또 방해하고 또 민주당 의원을 폭행하고 또 당시 국민의당 최이백 의원 같은 경우 감금을 했다는 예.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본인은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법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징역 2년 구형, 물론 뭐 이제 1심 재판부가 최종 판단하겠지만 6년 반 만에 검찰의 2년 구형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게 이제 도합 2년인데 예. 실제 피선거권 박탈에 연관되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서 구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1년 6월 플러스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은 저희가 말한 국회 선진화법 예. 회의 방해 혐의인데 회의 방해 혐의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 확정이 되게 되면 의원직 상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폭행 관련 저 죄목도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게 되는 거라서 다만 이런 배경적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실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하고 이렇게 야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상황에서 실제 저 사개특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개특위의 의원 2명을 불법으로 사보임시켰다. 여기서 이제 촉발된 거예요. 그걸 예. 막고자 하는 그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았던 것으로 인해서 기소가 된 것인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도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정당 행위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건 회의 방해다.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건 분명합니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의원직 상실형으로 가게 되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요소가 될 여지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의원직 상실까지는 나경원 의원 안 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첫 기소기 때문에 예. 그만큼 앞으로 다수당이 횡포를 전행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은 회의 방해 뭐 하면 안 되지만 저런 식의 어떤 항의였는데 예. 이것마저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으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수당의 의정 전행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어떤 함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경원, 강효상, 뭐 국민의힘 지도부 있고 아까 박찬대 의원의 모습도 잠시 지나갔어요. 이게 벌써 6년 전 일입니다. 근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1심 검찰 구형이 나왔고 이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여야 공방뿐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토론 과정에서도 이런 충돌, 언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 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당시 이제 전당대회 때 공세가 있었죠. 패스트트랙 사건 빼달라 안 빼달라 개인 차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했던 말들. 조금 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 장동혁 대표가 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 검찰 2년 구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검찰은 여전히 권력 앞에 신여 노릇을 한다. 뭐 장 대표의 얘기 쭉쭉 나갈 텐데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검찰 2년 구형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는 건 국민의힘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당시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당시 국힘 세력 그 전신 전당들이 합의했던 것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그리고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아주 중대한 센 법안을 만들었던 거는 저희 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합의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을 위한 것이었던 결국 그것을 어겼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 2019년 저 패스트트랙 사건 때 저는 국회 보좌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물리적 충돌 당시에 저 현장에 있었고 저 사건이 참 얼마나 허무하게 끝난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 영상이 어디 있었어요, 성춘 부장이요?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얼굴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근데 저때 저렇게 물리적 충돌을 며칠간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끝나는지 사람들이 잘 기억 못 하는데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왜 있었냐?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걸 물리적으로 막은 거거든요. 근데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보좌진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온라인 제출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제출을 최초로 한 겁니다. 온라인 제출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제출에서 저렇게 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상 무의로 돌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그러고 인해서 지금 기소를 당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씁쓸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가 당시의 원내대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야겠죠. 당시에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법이지만 참 의미가 없는 법이었고 의미가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방어권은 행사하겠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국익을 위해 싸웠던 누구를 위해 싸웠던 우리가 여야가 합의했던 정치권이 합의했던 법에 의해서는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이 중차대한 것과는 별개로 성춘 부장 진짜 어디 있었는데 진짜 궁금한데 저 계속 눈으로 집중해 살펴봤는데 아직 안 보였어요. 본인이 영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재판 진행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장도혁 대표가 나경원 의원의 검찰 2년 구형에 대해서 왜 검찰은 아직도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 말고도 강경 보수 쪽에서는 연일 전한길 씨가 여러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유튜브 수익이 중단됐다. 이것도 뭔가 기획된 음모 아니냐. 최근에는 방탄복까지 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환기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구글 본사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구글 코리아가 지금 좌파들이 장악했는지 보수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꽤 긴 시간 이제 전한기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인데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150만 원짜리 방탄복도 샀다. 본인 유튜브 수익도 끊겼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고 이건 뭐 일단 뭐 한 보수 유튜버의 주장이니까 이건 저희가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아마 이현정 의원님 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전한기 씨가 하는 이유도 최근에 그 찰리 커크라든지 혹은 미국 전역 내 분위기가 약간의 이제 좌파가 문제다라는 여러 구호와 함께 전한기 씨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언급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씨가 벌써 미국에 간 지 한 달 가까이 되나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거 그리고 또 활동 기반이 당연히 국내에 있는데 굳이 미국 가서 저렇게 지금 활동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미국에 있는 교민들 상대로 해서 이제 강의하고 뭐 이런 건데 뭐 최근에는 또 LA 시장 관련된 무슨 뭐 이 모임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 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해서 또 취소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본인이
본인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는 일단 총기 소유가 자유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탄복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의 지금 지향점이 예. 어디에 있는가를 좀 이게 상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가나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지금 전환기 씨가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영역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구글의 수입이 중단된 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구글의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중단이 되는데 보통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쟁 옹호라든지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그동안 쭉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이 또 있고 또 신고가 많이 들어가면 또 관련돼서 이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사실 수익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네. 사인 하나 받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임명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저희가 긴급히 대법원장의 퇴근길을 잠시 조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현장에서 한 기자가 물어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대통령실이 일단 뭐 어제 정확히는 지난주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에 대한 국민이 뽑은 권력, 그 행정부 혹은 입법부, 정확히는 입법부에 대한 서열 얘기를 꺼냈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혹은 뭐 자진 사퇴 압박, 요구, 그리고 탄핵 얘기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퇴근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급이 뭐 추가로 있을까라고 한번 조명을 해봤었는데 곧바로 그냥 검은색 승용차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현장 모습 잠깐 이따 다시 한번 봐도 되고요. 일단 속보 잠깐 연결해 봤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말씀 걸 죄송해요. 아까 아닙니다. 전환기 씨 관련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뭐 마무리 발언까지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주신다면. 일단 예.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환길 씨가 그렇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어와서 본인의 주장을 떳떳이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은 뭐 장동혁 대표와도 꽤 지난 선거 때 밀접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미국의 체류가 늦어지면 예.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처럼 출근길처럼 도어 스태핑 형식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 카메라를 준비하고 좀 기다려 봤었는데 속보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권으로부터 총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물러나라 아니면 탄핵하겠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입장 표명 없이 귀가했습니다. 퇴근길 얘기. 잠깐 입장 표명 없는 것도 뭐 나름의 여러 정책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제가 6위까지 만나봤다면요. 나경원 의원의 검찰 2년 구형 패스트트랙 사건